1919년 10월 2일 아침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심각한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습니다. 한참 뒤 의식을 찾은 그는 책상에 만년필이 하나도 없다면서 불평을 했는데요. 사실 책상 왼편에는 만년필이 12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도 왼쪽에 있으면 무시했기 때문에 보좌진은 윌슨의 오른쪽에서 방문객을 안내해야 했죠. 이처럼 세상의 절반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 이를 편측무시라고 하는데요. 편측무시 환자들은 얼굴을 반쪽만 면도하고 옷도 반쪽에만 몸에 걸칩니다. 이런 꽃 그림을 베껴서 그려보라고 하면 꽃의 절반만 그리고요. 음식을 먹을 때면 그릇의 한쪽 절반만 먹습니다. 그 그릇을 90도 회전시키면 다시 남은 한쪽 절반에 있는 것만 먹고요. 이번엔 왼쪽 무시 환자들에게 1시 50분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한참 헷갈려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뇌는 공간을 파악하는 기술이 좌뇌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설령 좌뇌에 문제가 생겨도 우뇌는 시야 양편을 모두 감시할 수 있죠. 하지만 우뇌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에서 왼쪽 세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뇌졸중으로 우뇌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왼편이 마비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반신마비 환자들에게 마비된 왼팔을 높이 들어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마비된 팔을 어떻게 되냐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몇몇 환자들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오늘은 팔을 들 기운이 없네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정직한 거짓말이라 부르는데요. 스스로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뇌과학자 세르게이 코르사코프도 아주 특이한 환자들을 발견합니다. 이 환자들은 체스를 두고 농담을 주고받고 이성적인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있었지만 어제 있었던 일은 물론 심지어 1시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억상실증과는 달랐어요. 사라진 기억에 대해 물으면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대부분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코르사코프의 환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모른다고 하는 대신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이 왜 유명하냐고 물으면 헤어스타일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전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하와이안 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들은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해 거짓말을 자주 했는데요. 30년 전 오늘 자기가 뭘 입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했고, 자기가 결혼한 지 4달이 되었고 그 사이에 아내와 함께 4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뇌 손상으로 인해 강박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 부르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거나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거나 무엇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지만 코르사코프 환자들의 거짓말에는 별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망상을 겪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지적받으면 스스로를 격렬하게 변호하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코르사코프 환자들은 그냥 어깨만 으쓱하고 말 뿐이죠.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무리 많이 들통나도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지어내어 빈틈을 메우려는 현상을 작화현상이라 부릅니다. 우리 뇌는 퍼즐 조각이 몇 개 빠져있을 때 그냥 빈칸으로 내버려두기보다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넣어서 퍼즐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수십 년에 해당하는 기억이 사라졌다고 상상해봅시다. 의사가 당신에게 물어요. 자녀가 몇 명이신가요? 자녀라는 퍼즐 조각이 사라졌다면 일반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몰라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작화 증상을 앓는 사람들은 내 자녀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방금 뭘 먹었는지도 결혼은 했는지도 모르는 괴물과 누가 대화하려 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화의 원인 중 하나로 수치심을 꼽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인간관계에 심대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까지 속이면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려는 거죠. 의사가 치매 환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환자들은 이렇게 슬쩍 넘어갑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날짜 개념이 없네요. 치매 환자들은 기억이 끊긴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리는 행동을 하곤 하는데요. 연구자들은 이를 체면 유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수치심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사실을 기억해낼 때 그 기억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상상이나 꿈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전두엽이 손상되면 이 검증 기능이 약해집니다. 결국 과거의 기억 조각이나 엉뚱한 상상이 떠올라도 그것을 지금의 현실로 착각하게 될 수 있죠. 실제로 한 코르사코프 환자는 병실에 누워있으면서도 옛 해군 시절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지금 해군에 복무 중이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나는 뇌 손상도 없고 멀쩡한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흥미롭긴 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유명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2장의 사진 중 마음에 드는 얼굴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그 얼굴을 골랐는지 설명해 보라고 물었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신이 고른 적도 없는 얼굴을 두고 선택의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짓 기억을 다룬 실험들에 대해서는 화살표 끝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뇌를 타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남을 속이는 일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나라는 정체성과 존엄,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 매일 그 어려운 작업을 해냅니다. 아니, 내 뇌는 멀쩡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 따윈 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확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화살표 끝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뇌는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아와 정체성을 보호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당신의 이야기들도 그런 정직한 거짓말 중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